Splash. I've been on my rocks. Now that you know how my eyes be.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하는 트러커 유트러커입니다. 오늘은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. 벌써 수요일 돼버렸네요. 시간은 잘 갑니다.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, 제 영상 중에 제가 절대 차 사지 마세요, 아니면은 요 바로 앞전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리스로 차를 구해갖고 해봐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, 이런 거를 했다가, 또 어떤 영상에서는 미국에 계시는 뭐 5, 60대 되셔서 뭔가를 찾고 계시다면은 이 트러커 직업이 정말 괜찮습니다, 추천합니다, 꼭 한번 해보세요,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아니, 저놈이 뭘 해내는 거야 말내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이 트러커 일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이 트러커 일을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구멍이 크게 보입니다. 구멍이 크게 보이는데, 이 트러커 차를 사가지고 트러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는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 거잖아요.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비즈니스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환경 자체가 뭐 코로나의 영향도 물론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이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좀 강화돼 갖고 있는 이 트러커들한테 그 강화돼 있는 그 ELD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옛날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막 그 내 힘만 되면은 저 몇백 마일이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점점 힘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차 사는 거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아마 뭐 제가 조사를 하고 뭐 통계가 나와 있고 뭐 이러는 거는 아니지만은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. 면허 취득해서 한 3년? 4년 이렇게 될 때가 제일 내 차를 사갖고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많이 들 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는 어느 정도 조금 이 트럭 돌아가는 것도 알고, 또 이런 노드를 띄면은 뭐 이게 이 운임이라 그래야 되죠, 이 로드 값이 뭐 얼마 정도 한다 뭐 이런 것도 조금 알고 막 이러면은 그때는 이제 그 1차원적인 산수로 계산을 다 하죠. 산수로 계산을 해서 이 내가 몇 마일 이 로드를 뛰면은 로드 값을 얼마를 받는데, 그 중에서 뭐 차 페이먼이 있다든가 이러면 페이먼 내고 기름값 쓰고 보험료 쓰고, 만약에 뭐 차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을 하든가 고장이 안 나더라도 뭐 일정 부분 내가 이렇게 좀 비축을 해놓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다 희망적으로 봅니다. 희망적으로 보고 차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. 그래서 또 기왕에 운전하는데 남보기도 좋잖아요. 차 하나 내가 내 차를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거고, 그 다음에 또 내 차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또 어떤 쉬는 날 뭐 이런 것도 내가 좀 임의적으로 조정도 하고, 그 다음에 그 동안에 1년, 2년, 3년 이렇게 하는 동안에 또 외국 회사든지 어디 저 한국 회사든지 다니실 때 보면은 이제 처음에 경험 없다 그래서 고생은 똑같이 했는데 어떤 금전적인 보상은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됐을 때 내 차로 해가지고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차를 구입해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저 역시도 비슷했습니다. 비슷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
차 구입할 돈도 없었고, 또 돈이 조금 있어도 중고차 가지고서 장거리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.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했던 그 회사 차가 조금 이렇게 낡은 차였는데, 그 차 가지고 고생 정말 좀 많이 했어요. 추우면은 히터 안 될 때 진짜 고생이죠. 또 날 더운데 또 에어컨 나가면은 또 그때 고생이죠. 큰 고장 아니에요. 큰 고장 아니고 잔잔한 고장들. 어쨌든 간에 좀 차가 쓰기도 하고 뭐하고 하면은 또 그 길바닥에 서가지고 기다리고 로드 서비스 기다리고 자제가 저 시간 못 돼가지고 또 못 가고 하니까는 막 조급증 생기고 뭐하고 그런 자제가 그런 고생들을 좀 했기 때문에 이 중고차 가지고 장거리를 한다는 거는 저는 상상도 안 했어요. 그런데 예전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분은 항상 새 차를 사셔가지고 5년 뭐 할부라도 조금 빡세게 돌아서가지고 3년이나 3년 반에 끝내고 또 그 차 트레이드해서 또 항상 새 차 타신다. 뭐 저는 그거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. 그게 방법이 동의는 하는데,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빡세게 일만 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결국은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하는 거잖아요. 제가 게을러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그렇게 하기도 싫고 이러다가 보니까 뭐 이거저거 연구, 내 딴에는 연구들을 많이 해봐요. 많이 해보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. 차를 사는 게 나쁘다는 것보다는 어떤 일을 내가 할 건가 이거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.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냥 이쪽에 그 동부 쪽으로 오는 뭐 장거리 하시는 분이 많고, 그다음에 그 포트 들어가시는 거 그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고, 또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차를 사시면은 뭐 대부분 브로커 잡 하시는 거죠. 뭐 포트 들어가는 것도 별로 많지도 않고 그러면은. 그래서 장거리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아요. 장거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내가 어느 브로커 회사를 통해서 일을 할 건지,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뭐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회사 일을 하고 있는 다른 드라이버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. 물어보셔가지고 내가 장거리를 할 거다 이러면은 가능하면은 새 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대부분 예를 들어서 그냥 막연하게 내 차 가지고 하면 돈만 벌 번데 뭐 이런 얘기만 듣고 이제 하셔가지고 뭐 형편상 경제적인 게 넉넉지 않으시면은 다 중고차 사시잖아요. 그래서 뭐 중고차가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. 근데 중고차를 사서 해도 뭐 운때가 맞는 사람은 차 고장 안 나고 잘 돌아다니고 돈도 버세요. 돈도 버시는데, 제가 그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일부 한두 사람의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거를 얘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. 그런데 제가 본 거의 한 7, 80%의 중고차를 사셨던 분들은 다 물먹었습니다. 그래서 계산하실 때에도 잘 계산하셔야 되는 게, 내가 하루에 뭐 그런 확률도 많지도 않지만 하루에 500불씩 남았다고 치고 이것저것 뛰고, 그래서 20일 기준으로 해서 뭐 10,000불 벌었다고 치고요. 근데 차가 고장났어요. 차가 고장났는데 뭐 2천 몇백 불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면은 내 인컴 10,000불에서 2천 몇백 불만 날리면은 그냥 괜찮아요. 뭐 중고차인데 그렇게 고쳐가면서 타야죠. 근데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, 그 내 10,000불 인컴을 만들기 위해서는 20일 동안 내 매출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매출이 뭐 16,000불이 됐든 뭐
15,000불이 됐든 18,000불이 됐든 그 매출이 있었을 텐데, 기본 매출이. 차를 한번 고치시려고 가면은 이게 이틀 걸릴지 일주일 걸릴지 몰라요. 그러면은 뭐 5일 걸렸다고 치면 그 5일 동안에 매출도 없는 거고, 동시에 그 매출에서 나올 수 있는 내 프로핏도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달은 그 차값이 뭐 차 고치는 값이 2,000불 들었다 그러면은 내가 평상시에 돈 10,000불 버는데 차값이 2,000불 나가는 게 아니고요. 차 고치는 값 2,000불 나가는 게 아니죠. 한 5일 일 못 해버리면 그 프로핏 그 500불씩도 빠지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그 달은 내 인컴이 7,500불인데 그 7,500불에서 차 고치는 값도 2,000불 나가는 거예요. 이게 갭이 상당히 커요. 크기 때문에 이 중고차 가지고 그 장거리 한다는 거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건가 정해져서 뭐 저처럼 이렇게 동네에서 하는 거 중고차로 하시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왜 그러냐면은 새 차가 됐든 중고차가 됐든 뭐 예를 들어서 저같이 이 조지아에서 살면서 조지아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달고 장거리 운행하다,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저 뉴멕시코 가가지고 차 하다못해 제 흔해 빠진 타이어 빵꾸라도 났다고 치고 로드 서비스 부르면 걔네들 따와서 내 라이센스 플레이트 보면은 바로 덤태기 한번 씌워요.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항상 뭐 이렇게 로컬에서 정해진 일이고 내가 같은 코스만 왔다 갔다 한다, 이럴 때는 중고차 가지고 하셔도 뭐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내 라웃 선상에 로드 서비스를 하는데 한두 군데 정도는 알아두시고, 또 차가 고장나도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, 고정적으로 차 수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하면 그닥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 같은 스테이트 안에 있고 가까운 차고지에 있고 이러면은 뭐 자기네가 비싸게 보려면은 토잉에서라도 지 베이스를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를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바가지 많이는 안 씌우거든요. 이거는 가능하면은 차를 구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할 때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할 건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차를 구입을 하셔야지, 그냥 단순히 내가 저 회사 차에서 보니까는 뭐 돈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차 하나 사가지고 남들이 내 차 저 가지고 하면 돈 좀 괜찮다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차 살 생각부터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뚜리번 저기 뚜리번 해가지고 브로커 그냥 잡아서 뭐 이렇게 하신데,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브로커 잡을 하시더라도 어느 브로커 컴퍼니 거를 할 건가, 그래서 담당자하고도 얘기도 해보고, 그 다음에 또 그쪽 일을 하시는 다른 드라이버 분도 좀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정적으로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제가 본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, 그 외국 회사에서 있으면은 사실 돈도 잘 안 되고 뭐 나가서 좀 고생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차를 그냥 사신다 뭐 그러는데, 또 거기 플러스 또 언어 소통도 마음대로 안 되고 답답하고 이러니까는 차 사서 뭐 한국 사람 저 디스패처 뭐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, 그거 전혀 쉽지도 않고요. 그 처음에 한 1년 2년 딱 2년 할 때까지가 사실은 외국 회사도 돈도 안 되고 좀 고생이에요. 그런데 이 미국이 한국하고 이 정반대인 게 하나가 뭐냐면은, 지금도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한국에서는 이런 뭐 대한통운이라든가 뭐 이런 대형 회사를 가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좀 경험도 많고 이래야지 이 좀 괜찮고 좋은 대형 회사를 가시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 미국은 거꾸로잖아요. 메인 컴퍼니가 될수록 그 초보자를 데려다 써요. 그래서 제 영상에서도 한번 살짝 말씀드렸었는데, 초보자 데려다 써야
그 인건비도 조금밖에 안 나가고 또 초보자 데려다가 2년 될 때까지는 보조받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는 초보자 데려다가 씁니다. 그런데 2년 이상 지나서 이런 경험이 좀 생기시고 이럴 때 그런 메인 트러킹 컴퍼니가 아니고 약간 중소업체, 뭐 중소업체라 해서 뭐 차 뭐 100대 200대 이런 건 아니고요. 그래도 뭐 500대 이상 저 1000대 2000대 되는 그런 중소업체를 옮기시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영어 문제 같은 것도 사실 이게 계속 그 다른 노드의 반복인 거잖아요. 그 큰 포맷은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막 그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니면은 내 차를 가지고 하시면 제가 소개드렸던 뭐 랜드스타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거하고 비슷한 그 뭐 DOT 컴퍼니 뭐 이런 데든가 아니면 또 나는 내가 열심히 주구장창 일을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 이런다 그러면은 그냥 그 회사에서 리스 해주는 회사들도 많아요.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제가 뭐 거기 가서 일을 해보고 이런 거는 아닌데 그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실 거예요. 저 텍사스에 있는 스티븐슨 트랜스포테이션인가요? 거기 리퍼차 주로 많이 하는데 리퍼차 주로가 아니라 거의 리퍼차죠.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조금 기력 있으신 분들은 그 TMC 같은 저 플랫베드만 하고 이러는데 이런 데들은 미국 회사들 중에서도 괜찮은 회사 같아요. 그리고 뭐 에버릿이라는데 이런 데들 다 나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은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그런 회사들은 그 드라이버들도 관리를 하고 차를 관리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들은 소리입니다만은 TMC 같은 데는 가끔가다 회사에서 트럭 스탑으로 인스펙션도 나온다 그래요. 그래서 뭐 차량 청결 상태 같은 것도 보고 또 이게 미국 애들은 그런 트럭 스탑에서 이렇게 쉬고 이럴 때 차 안에서 뭐 약이나 빨고 뭐 이러지 않나 뭐 이런 것도 체크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는데 그 회사마다 어떤 좀 규제가 까다롭고 뭐 하고 이런 데에는 제 추측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만큼 어떤 자기네 회사의 밸류를 높이고 또 그 밸류를 지키기 위해서 차량 관리, 드라이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럴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냥 미국 회사 같은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일부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오너를 하셔갖고 이렇게 조금 돈을 버시는 분들만 쳐다보고 나도 무조건 뭐 오너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물론 돈 버시는 분들은 글쎄요, 제가 다른 드라이버들하고도 얘기해보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오너 하시면서 흔히 하는 소리로 그냥 돈만 불 이렇게 버시는 분은 제 생각에는 한 30%? 그 정도는 그렇게 버시겠죠. 근데 나머지는 턱도 없는 소리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자꾸 영상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차를 구입을 해서 꼭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차를 구입할 건가,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할 건가 이거부터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차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차량 구입을 해서 하시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를 해드렸어요.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그 얘기 한번 할게요. 이 오너들이 돈을 잘 버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찔찔 매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돈을 벌면은
이 나쁜 게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. 이게 뭔지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요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